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어둡고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진 쓸쓸한 모습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외톨이의 모습을 상상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고 무리에 속해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도록 진화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상가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혁신가들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단순한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창조적인 힘의 원천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정한 나를 되찾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하는 고독의 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잠시도 멈추지 않는 거대한 정보의 파도와 같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하며 타인의 삶을 엿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과잉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고독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주변에 아무도 없는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능동적인 행위이자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맑은 물이 보이듯 마음의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응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고독을 자신을 잉태하는 자궁이라고 표현하며 위대한 사상은 시장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에서 탄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의견이나 통념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고독은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혁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전에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테뉴는 공직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수많은 에세이를 집필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2년 넘게 홀로 생활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문명사회의 허상을 비판하는 부후의 명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며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반면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지루해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빈틈을 메우려 하는데,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통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 침묵 속에서 마주하게 될 자신의 민낯이 두렵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사색에 잠기는 것은 무가치한 일로 치부되기 십상이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보를 처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며, 이러한 멍 때리는 시간에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즉, 고독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가장 생산적인 투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고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모든 인간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으며,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며 오로지 자신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고독이 주는 편안함과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고독은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더 건강하게 연결해주는 다리이며,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지요. 릴케가 말했듯 사랑은 두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하며 맞닿는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한 고독은 건강한 관계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곤 하는데,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감이라면, 고독은 자신의 존재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며, 외로움에 갇힌 사람은 누군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살아가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내며 주체적인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워하기보다 자신과 친해지고 내면의 뜰을 가꾸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듯, 우리도 고독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역할과 책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기 쉬운데, 고독은 그 가면을 벗고 맨 얼굴에 나를 마주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타인의 평가, 물질적인 소유와 같은 껍데기들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자신을 대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도 어쩌면 고독을 잃어버린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자신의 내면을 돌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그것을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키우듯 고독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세상의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여정이며,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긴 여정의 일부일 뿐,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 절대적인 고독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초대장이며, 그 초대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고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존을 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고독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의미 없는 만남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잠시 나만을 위한 고독의 시간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들려주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며,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